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칼잡이를 앞세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했던 징계였음에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현 여권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지는 와중에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면 몰두한다는 비판도 여당으로선 부담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 소속의 한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외치고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역대 최연소 민선 군수를 지낸 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선 경남지사를 거친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황당한 결정으로 정치검찰 총수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없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혀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의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이 뭉친 기득권 동맹 때문이다.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다.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짜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김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나 네티즌들은 물론 같은 여당 의원들조차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껏해야 이미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도만이 김 의원의 발언에 동조할 뿐 여당 내 대부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탄핵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민주당 내 비주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 총장 탄핵까지 밀어붙이면 민생을 내던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허영 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의 비밀 제공해서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김 의원의 이런 과격하게 그지없는 윤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 주장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다 보니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야당 측에서 김 의원의 이런 경망스러운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에 힘에 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윤석열 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김 의원을 향해 이장감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등 김 의원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은 그저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다시 재조명되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같이 끼어 있어서 굉장히 사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검찰의 조국 수사팀이 정 교수의 판결 이후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두 사람 모두 큰일 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 교수의 PC 반출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궤변을 늘어놓은 데다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까지 늘어놓은 바 있어 아무래도 이 일이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서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최 전 총장이 지난 3월 정 교수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들이 정 교수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이 두 사람 모두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편을 보호하겠다는 그 명분 하나로 뻔히 드러나 있는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최성해 총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더 질이 나쁜데 김 의원이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는들 이런 악질적인 범죄에서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런 증인 압박과 위증 사실은 이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미 해당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다 가했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에서도 이번 위증교사 미수건과 관련된 수사는 따박따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수사방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비록 최 총장이 이들의 요구대로 허위 증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지만 강요미수죄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 의원이 애초에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 혹은 각하될 확률이 높은 이런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네티즌들이 쏟아냈는데 이런 후속보도까지 나오자 그야말로 도둑이 재발전이라는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니 윤 총장과 검찰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인사들 치고 깨끗한 인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이 떳떳하다면 묵묵히 제1하는 검찰을 그렇게 물어뜯고 비난할 이유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여하튼 김두관 의원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지 어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